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영어를 잘하는 이유를 일본 신문이 분석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 토익 평균 한국 683점 대 일본 531점으로 한국이 유학생이 많고 영어 수업 시간도 많아 영어를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이지만 유학생 수가 3배나 많고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먼저 영어를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고 3에서 6학년 수업 시간도 한국이 130시간이나 많다고 하네요. 유학과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일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다간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로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 1.33명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고용, 주거, 육아, 교육 경쟁 심화 같은 핵심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미래에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도시 하나가 사라졌다. 지난해 인구 감소가 12만 2,800여 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경기, 여주, 전남, 나주, 경남, 통영급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고 합니다. 총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연속으로 감소되고 있는데요. 감소 규모도 2020년 3만 2천 명에서 3년 만에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생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일도 한 번에 몰아서 사조 이교대로 일을 몰아서 하는 주 3일 출근이 확산 추세라고 합니다. 4개조가 하루 12시간씩 몰아서 일하고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 방식인데요. S51 GS칼텍스에 이어 SK에너지 등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 반대로 무산됐지만 사조 이교대 선호가 높아 확산 추세라고 합니다. 일의 효율이 어느 것이 좋을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시도해보면 좋을 듯 하네요. 그 많던 의사들 어디로 갔나? 지난해 119가 병원 거부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가 6,840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2번 이상 거부된 비율도 15.5%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가 없어서 33.6%로 병상 부족이 19.5%보다 많았고 재이송 중 사망 사례도 329건이나 있었네요.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다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듯 하네요. 지금까지 하루 뉴스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하루 되세요.